안녕하세요. 남은을 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이자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오른팔, 총괄 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노엘, 본명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과연 앞으로 노엘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용준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3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거나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목격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장용준 씨가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니까. 요즘 단속 경찰들은 다 이 바디캠 같은 거 몸에 달고 찍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3회 측정 요구를 하고 모두 불응하면은 음주 측정 거부로 죄명이 들어가요. 장용준 씨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모면한답시고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측정 거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진짜 완전 이성을 잃고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거랑 처벌이 거의 똑같아요. 대부분 징역이고 벌금도 나오기 힘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분명 음주 운전을 한 것 같긴 한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실제 어느 정도로 취한 건지 확인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만취한 상태 기준으로, 가장 엄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 거죠. 놀라운 거는 이분 장용준 씨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여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거를 빠져나가 보겠다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보험까지 불러가지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은 누군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그냥 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이런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겠죠. 물론 대신 내 죄를 뒤집어 써준 그 사람한테는 돈으로 보상해줬겠죠. 너무 죄질이 나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이런 건가 싶고, 그 유아인 배우가 연기했던 영화 베테랑 생각도 나고, 당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범인 도피 교사, 보험 사기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실 이때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이 집유를 받은 것도 신기하지만 그건 뭐 초범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초에 검찰에서 구형을 1년 6개월을 했어요. 검찰이 1년 6월 구형하고 법원이 집유해준다? 글쎄요. 저는 이분이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학생, 평범한 20대 초반 학생이었으면은 절대 이런 결과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미 이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봐주기 논란 있어도 솔직히 할 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징역 1년 6개월 교도소 깜빵에 가야 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사고 안 치고 다른 잘못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면은 진짜로 교도소에 보내진 않을게, 교도소에 간 걸로 쳐줄게. 이때 받은 집행유예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인데 지금 또 이런 사고를 친 거예요. 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은 이번에 잘못한 걸로 처벌받는 거는 처벌받는 거고, 그거랑 별개로 집행유예 덕분에 안 갔던 그 과거에 징역 1년 6개월 원래 가야 하는 이것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확실히 이번에 좀 난처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에요. 또 있었어요. 올해 2월에 한 7개월 전이죠. 길 가다가 행인들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쌍방 폭행이네 어쩌네 했는데 이 카메라를 다 확인해본 결과 장용준 씨가 잘못한 게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돈이죠. 합의했어요. 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검찰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합의를 했고, 피해자분들은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다 하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고 사건은 그냥 종결. 근데 지금 문제가 된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이전처럼 피해자들이랑 합의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정말 실형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노엘, 장용준 씨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끌기예요. 이 집행유예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고 원래 가기로 했던 징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잘못을 저질렀어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수사가 길어졌다. 1심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해가지고 2심이 열리고 그 2심 결과에 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아직 확정 판결 난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집행유예 받는 그 사건도 끝난 거예요. 장용준 씨는 우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내년 6월까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려고 할 거예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모든 수법, 방법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 기한 끝나자마자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이 변론 전략을 짤 거예요. 이거를 이 법조계 용어로 쌍집유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우선 해당 경찰관한테 탄원서를 받을 거예요. 피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과 합의한다고 해서 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죠. 아마 돈 좀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다녀올 것 같아요. 지금은 반복되는 음주 관련 사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뭐 알코올 의존증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입니다 라고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이 책임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파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병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좀 참작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열리게 될 2심 선고 공판까지 딱 1년 무척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 사과문 올리고 공개 사과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우리 노엘이 달라졌어요, 이런 포지션을 많이 취할 거예요. 자원봉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좀 속보이니까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군입대죠. 이거는 일석이조인 게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인데 노엘은 사급이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어디에서 복무하든지 그 자체가 조금 자원봉사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사가 연기가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끌어낸다고. 또 어떤 기발한 전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은 노엘 장윤준 씨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로운 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